대교 9주년을 맞이해서 본교 이혜성 총장님께서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의 비전, 스몰 인사이즈, 스페셜 앤 프레셔스 인 에센스라고 아주 멋진 제목을 통해서 저희 그 본교 현재와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나눠주시는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상담의 그 근본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상담의 진짜 핵심은 고통에 대한 이해, 고통에 대한 수용,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해내는 창의력을 같이 찾아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치료자라고 하고 상담자라고도 하지만은 상담자인 인간 그 자체가 내담자라고 불리는 인간 그 자체끼리 인간 대 인간이 모여서 그 속에서 진정한 영혼과 영혼이 맞붙여서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과 느낌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열정 이거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게 상담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에서는 상담의 기술이나 원리나 이건 물론 우리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더해서 상담 그 자체 그것은 곧 인간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뭔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거를 깊이 고민하면서 같이 찾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는 남편은 사업에서 나는 교육계에서 비교적 자기 자리가 탄탄해진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존경했고 그리고 그걸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이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공대생이고 나는 사대생이고 그이는 아주 완전한 실용주의자고 현실 판단이 굉장히 빠른데 나는 아주 이상주의자고 단세포 동물적인 생각밖에 못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인간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키워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참 의견이 일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제 70대에 들어서 가지고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돈을 벌거나 뭐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이런 거 말고 아주 순수하게 세속적인 욕망이 배제된 그런 어떤 걸 하자. 결국 중요한 거는 개인인데 개인의 능력인데 그 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부모의 능력이고 그 개인의 능력이 더 발달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이고 학교 교육에서도 개인의 정서라든지 개인의 그 특징을 키워주는 것은 상담이 하는 일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정말로 뜻밖에도 상담대학원 대학교를 세우자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를 하신 것 같은 그런 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거부감 있게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교를 잘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귀중한 인간인데 이 인간 속에 기가 막힌 재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건드려주고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말고 겉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이게 뭘까? 이게 좀 안타까워서 나는 늘 상담이라는 걸 한쪽에 내가 느끼기에 구두를 신고 발등을 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 대학원을 세우면서는 나는 정말로 상담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상담을 받으러 왔는가 그 근본적인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참 능력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걸 어떻게 좀
이렇게 펼쳐볼 수 없을까?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교육적 내용에 넣고 싶었던 거는 정말로 긍정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어떤 형태, 인간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 이거를 바라는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이념을 성장, 소통, 실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개인이 중요한 거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삶 속의 삶,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삶인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는가,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목표를 전문 상담자의 양성인데, 그 전문 상담자라는 거는 유능하고 창의적이고 성숙한, 이게 뭐 너무 단어가 크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는 내담자 또는 인간이 정말 이 인간을 정말로 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도와주고 제대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상담실을 찾아오는데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제 뜻이었습니다. 상담도 결국은 인간 그 자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라고는 우습지만 우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걸 수용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상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철학이 들어오고 문학이 들어오고 역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 상담의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좀 깊이가 있고 정말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금 정말 한국 최초로 인문학에 기반한 상담학 교육 과목을 우리 처음에 학교 세울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노성수 교수가, 문학은 또 내가, 그래가지고 철학과 문학, 철학과 상담, 문학과 상담. 그래서 니체 얘기를 많이 하고 쇼펜하우어 얘기 많이 하고 나는 얄롬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마치 니체 강습소 같은 느낌도 들고 얄롬 선전소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어요. 어느 다른 입시 때 학생들을 면접해서 보면은 그 멘토링 시스템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리고 내가 큰 학교에 있어봐서 알지만 교수와 학생이 논문 지도할 때도 이렇게 우리 학교처럼 철저하게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봤어? 그래, 이거 다시 고쳐, 뭐 이런 정도지 일일이 문장을 고쳐서 전화하고 밤에 또 하고 그럼 또 학생들이 가서 갔다가 보이고 이러는 데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 학교에만 있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 실습을 아주 철저히 하는데 그 현장 실습과 또 상담 실습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걸 다 느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아주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목표를 해서 9년 동안 내가 제대로 이어져 온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우리 학교가 개교됐고 도서관이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2년에 상담센터가 개원이 됐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상담센터가 있었지만 교육부에 이게 등록을 할 때 정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상담학 아카데미도 처음부터 있었는데 정식으로 개원한 거는 12년일 겁니다. 그 다음에 15세 상담연구소가 개소됐는데, 나는 저거는 정말 우리 학교에 아주 스페셜한 그런 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15세 상담연구소의 근원이 되는 게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라인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의식이라는 걸, Journey to Life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진 거는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의식을 차려줘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이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의식을 아주 정중하게 차리는
그거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학교에 이게 있는 게 아주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상담학 연구소가 개소됐는데 이건 또 하나의 우리 학교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상담을 그렇게 여기저기서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인기가 있고 많은 상담 대학원 대학교가 있고 상담 연구소가 있고 그런데 정말로 인간 그 자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의 그 진짜 고민, 진짜 인간을 돕는데 중점을 두어서 상담이라는 그 학문 자체의 영역을 지키면서 인문학과 그걸 융합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 난 우리 학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문학 상담, 철학 상담을 자꾸 꽃 피워가지고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연구관을 개관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부서기관들이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칭 상담 연구소. 나는 코칭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기업에 그렇게 많이 유행이 된다는 거를 그전엔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하나 떴다 하면은 와그로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코칭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니까 리더십 개발이라든지 언어 회화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정말로 기업에서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또 인사 관리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는 인간관계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거는 상담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코칭을 할 때 상담이 밑바탕이 돼서 인문 상담이 밑바탕이 돼서 이걸 좀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제 연구소를 작년에 개관했는데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부처가 있어요. 교학처, 사무처, 도서관. 그래서 처음에 2010년에는 교학처하고 사무처가 있고 도서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기획행정처가 있고 부서기관이 도서관, 마음지음센터, 상담학 아카데미, 15세 상담연구소, 인문상담학연구소, 코칭상담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또 보면은 처음에는 교수는 7명이고 직원이 15명이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5명이었다가 18명이 됐고 졸업생이 2회 때 32명이었는데 금년 2019년까지 361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한 거죠. 이게 근데 외화 내빈이 아닙니다. 아주 진짜로 내실이 아주 공정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규모가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 아주 아까 얘기지만 우리가 학생 수가 좀 30명을 뺏겼기 때문에 재정에 굉장히 이제 위험 신호가 와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도 우리 이사장 지금 오형기 이사장이 아주 효자인데 이 빌딩 이거는 아버지 홀을 따서 5층 빌딩으로 하고 저기 연구관은 어머니 홀을 따서 지금 빌딩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감격해서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교육 만족도가 84%나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최고 권위의 상담학 교수님들이 아주 훌륭하고 자격증을 주고 그 다음에 교수와 모든 학생이 아직 같이 있는. 그래서 이제 각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은 이렇게 열적이 그런데 장서가 2010년에는 저거밖에 안 됐는데 2018년에 15,000권이 넘었어요. 아직은 작습니다. 이제 더 클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작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마음지음 상담센터는 굉장히 아주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주 맹렬하게 아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음지음센터는 활약을 정말 바람직하게 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학 아카데미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애초에 이걸 평생교육원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나는 평생교육원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싫어서
우리는 정말 상담을 제대로 하는데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거를 이쪽 아카데미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상담학 아카데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 상담연구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죠. 이거는 참, 근데 이제 15세 상담연구소도 앞으로는 지금 그 15통합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는데 그 15통합 프로그램을 더 확장시켜서 부모나 또 그 나이도 더 어리게 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원이나 거기 속한 사람들이 아주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좀 연구를 해주고 프로그램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문상담학 연구소는 우리가 이제 내년이 이제 10주년이기 때문에 내 애초의 꿈은 인문상담 학교라는 걸 좀 열고 싶었는데 그건 내 꿈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꾸준히 해서 인간 그 자체에게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상담이라는 그 배에 문학, 철학을 같이 넣어가지고 가장 바람직하게, 가장 좋게 그 한번 좀 항해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상담연구소는 작년에 개소가 됐는데 많은 그 활동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담대학원 대학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텐데, 잘 알겠지만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같은 선에서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정점이 보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무한이 돼가지고 비교 대상이 내가 누구하고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제대로 똑바로 서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정말 자신 있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기가 자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정보 내용도 얼마나 정보 바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익사할 지경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하는가?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그 생각, 상담자적인 눈에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런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카운슬러예요. 자기도 물론 이런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후배들이 또는 우리보다 좀 환경이 나쁜 데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상담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나는 이 말을 생각해놓고 스스로 참 만족하고 있는데, 전략적 통찰력. 우리나라는 이 전략적 통찰력을 가르치는 데서는 아마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뭔가?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본래적인 사생력. 이거는 단어가 좀 우습긴 하지만 정말 인간의 참 덕목이 무엇인가, 인간이 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는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하고 지배하려는 것, 이게 온통 모든 욕망의 초점인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그 인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는 규모를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우리 학교는 이 규모대로 200명을 채워서 200명이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제대로 된 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존돼야 할 그 핵심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사랑,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열정,
기대, 소망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할 때 그 인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덕목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담하게 대한 새로운 조명, 즉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와 더불어 상담자인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담의 목표를 이제는 전략적 통찰력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본래적 사생력에 두자. 그리고 상담이 일상생활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꿈 대신 분노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사한 일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타협 정신의 소유자, 존중받고 신뢰받고 싶어하는 사람, 용기와 의욕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그 내담자로 생각하고 반드시 상담실로 찾아오는 뿐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상담자적인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상담이라는 것은 언어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쓰고 또 그걸 읽고 그런 생각을 하는 즉 인문학적인 바탕을 가진 그런 상담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어요. 6분 더 길어졌는데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